안녕하세요. 조선 청년입니다. 매번 말하는 거지만 저희가 갑자기 좀 물류랑 이런 게 좀 많아져가지고 그가 좀 바빴습니다. 항상 이 유튜브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하려는 마음은 영이 가능했지만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일에만 매달려도 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직원들이랑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저희 시간을 이제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은 일단은 Q&A 댓글 밀린 거를 조금 추려서 다는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만 추려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Z 배송 정산이 45일 후에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정산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헷갈립니다. 정산 확인하실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팁은 없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Z 배송 정산이 일주일 판매한 거를 가지고 한 달 뒤에 70%를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또 그 다음 달 2월 1일에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 지급받는 데는 거의 두 달? 두 달 정도로 봐야죠.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쿠팡이 워낙 대기업이라서 돈을 떼먹거나 그럴 일은 잘 그런 없고 것들 없어요. 요즘 좀 떠오르는 이슈가 좀 새로 들어온 판매자들한테 수수료 혜택을 준다든지 맞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확인하시려면 이제 쿠팡의 정산 내역 상세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내 수수료가 몇 %인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도는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자금 사이클 같은 것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아마 광고비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쿠팡은 광고비를 우리가 뭐 네이버처럼 충전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산받을 돈에서 차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뭐죠? 신상마켓이나 도매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계좌이체해서 물건을 사입해도 간이과세자는 매입 증거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간혹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행을 해라고 세액도 함께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간이과세자는 솔직히 본인이 매출 규모가 막 억대가 아니다 이러면 사실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나라에서 그 단순 경비율 그거를 굉장히 높게 잡아줘요. 그래서 굳이 자료를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없이 그런 세금을 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금 영상 올렸을 때가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매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2억인가 3억이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단순 경비율을 안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간이과세자인데 이게 잘 됐어. 그래서 매출이 엄청 커졌어. 이러면은 전문적인 회계사를 고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 같은 문제는 사실 법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저희도 들어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를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곳에서 자문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다음 질문. 이거 진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약간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제 동대문에서 물건을 받아서 파는 판매자 입장으로서 사실 이제 물건이 밀릴 때가 종종이 아니라 거의 자주 있단 말이죠. 매일 밀리지. 그렇죠. 저희도 밀리고 있어요.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질수록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도매 분들의 입장도 공장에서 물건이 밀려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출고일을 늦추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풀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건 답이 없다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거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래처도 동대문 도매 업자들도 잘 팔리는 업체에 밀어주기 마련이. 그렇죠. 대형 쇼핑몰이고 하루에 뭐 한 500장, 1000장씩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쪽에 몰아주고 한 10개, 20개, 뭐 1개, 2개 이런 업체들은 좀 뒷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기다려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많이 밀릴 것 같으면 고객님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일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업에 들어왔고 최소한의 재고로 이제 뭔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 싶다면은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상 좀 올려주세요. 조선 청년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보내주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다음에
이거 제트 배송인 것 같은데. 제트 배송과 로켓 배송에서 이제 어. 판매를 하다가 만약에 재고가 남아서 반품을 받으면은 그 운송비도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로켓 배송은 쿠팡 측에서 아예 매입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트 배송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입고 요청건에 대한 판매 기간이 지나면은 반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운송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운송비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한진 택배로 정해져 있고 규격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작은 거는 3,000원, 좀 큰 거는 4,000원이라고 해서 일괄되게 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다 남은 재고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입고를 잘못했을 때 바코드나 뭐 이런 걸 포장해서 붙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바코드를 잘못 붙이거나 아니면 수량을 좀 과착해서 보냈거나 아니면 봉투가 뜯어졌거나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입고를 잘못 시켰다면은 그것 또한 반품이 되는데 그 비용 또한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 혹시 처음부터 소량으로 제작해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입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사입하면은 여러 쇼핑몰들과 겹치기도 해서 자체 제작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자체 제작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맨땅에 헤딩하기가 아니라 마그마에 그렇죠. 머리를 들이던 네. 없는 것 같은데. 사입해서 파는 것도 사실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쇼핑몰을 아는 팬덤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뭐 광고비를 많이 써서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뭐 알려지지도 않은 쇼핑몰이 자체 제작을 해서 판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뜻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할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이제 리뷰가 막 몇천 개 달려있고, 진짜 자체 제작하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이나 맞아. 아니면 이미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서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뭐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좀 빠딱빠딱 답변을 잘 드리도록 댓글로 하겠습니다. 한번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는 영상을 좀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좀 피부로 와닿고 느낀 것들을 유익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